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금융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지금 한국 경제의 흐름이 아주 크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 그래서 이 숫자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속뜻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3.3%. 딱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2010년 10월 이후로 은행 대출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거의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도대체 우리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이 대규모 둔화라는 헤드라인만 보면 그냥 경기가 안 좋구나 싶으실 텐데요.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8월 대출 시장 전체를 한번 보세요. 총 대출, 기업 대출, 그리고 가계 대출까지 신기할 정도로 다 3.3% 근처에서 성장이 멈췄어요.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하네? 싶으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 속을 한꺼풀 벗겨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명의 주인공, 바로 우리 같은 가게와 물건을 만드는 기업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들어봐야 해요. 자, 한쪽에는 우리 같은 개인, 즉 가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체 성장률은 비슷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처한 상황이나 돈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선 가게 쪽부터 한번 볼까요? 이걸 뜯어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여요. 일단 집 사려고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건 예전에 계약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4.5% 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급할 때 쓰는 신용대출 같은 다른 대출들은 오히려 0.6%나 줄었다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이제 일상적인 소비를 위해서 빚을 내는 건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이번엔 기업 쪽을 한번 볼까요? 대기업들은 여전히 6.5%로 돈을 잘 빌리고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입니다. 보세요. 중소기업은 3.9%, 그리고 자영업자는 겨우 0.5%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건 정말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다들 이렇게 대출을 안 받으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야기의 동전을 뒤집어서 그 반대편, 바로 사람들의 예금 통장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저원가성 예금이라는 말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용어가 좀 어렵죠. 근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월급 받으면 들어오는,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보통 예금 통장 있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 놀라지 마세요. 8월 딱 한 달 동안에요. 이 이자도 거의 없는 통장에 쌓인 돈이 무려 18조 2천억 원입니다. 네, 한 달 만에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나 소비로 가지 않고 그냥 은행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체 은행 예금을 놓고 보면 거의 40%에 가까운 38.1%의 돈이 바로 이 이자도 없는 통장에 그냥 파킹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쓰지도 투자하지도 말고 현금을 꽉 쥐고 있자는 그런 극도로 신중한 심리가 퍼져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대출은 식어가고 현금은 쌓여가고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정부 규제 덕분에 과열됐던 가계빚은 확실히 안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까 보셨듯이 우리 경제 허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숫자로 명확히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개인도 기업도 일단 빚내지 말고 현금부터 챙기자.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여기에 만약 앞으로 은행 규제까지 더 강해진다면 이 대출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꽁꽁 얼어붙을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대출은 꽁꽁 얼어붙고 돈은 쓰이지 않고 쌓이기만 하는 지금, 한국 경제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이게 과열된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는 건강한 조정 과정일까요? 아니면 혹시 침체의 시작을 알리는 또 다른 신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